통일교 의혹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다른 하나는 나경원입니다. 둘 다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차이 자체가 지금 한국 정치가 어디에서 달라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부터 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은 금품 수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통일교 이후 금품 의혹의 진실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따질 문제지만 그는 이미 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국민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했듯이 이 장면은 25년 전 본인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 시절 한빛춘행 대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정조사와 수사를 전면적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복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상 내가 앞에 서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전재수 장관도 지금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수사가 왜곡되거나 부처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정말로 통일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통일교 내부의 진술과 언론 보도가 과장됐는지는 앞으로 특검과 국수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 가지 사실은 국민 앞에 놓였습니다. 한 사람은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만으로도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내려놓았고 다 해명되면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과 정부를 분리하고 정부의 신뢰를 우선순위에 둔 선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책임의 최소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와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이 나경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듯이 통일교와 윤석열, 건진법사 전성배를 잇는 고리 중 하나로 나경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성배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을 보면 2022년 2월 11일 통일교 유관 단체 인사와 통화하면서 통일교 주최 행사 일정을 내가 가운데서 어레인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3의 장소나 우리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행사 자체는 통일교가 주최하는 평화서밋이지만 그 동선과 장소, 인사 배치를 정치 일정으로 다시 구성하려는 의도가 통화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점은 결코 가벼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2월 11일은 행사가 첫날 열리던 날이고 이틀 뒤인 13일 윤석열이 통일교가 초청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회동을 한 날입니다. 특검은 이 만남이 통일교가 윤석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추선한 자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나경원이 바로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 윤석열 사이에 일정 조정 창구 역할을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통일교에서 초청해서 온 사람들을 전제로 깔고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를 사실상 조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라는 무대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바꾸려 했던 정황은 이미 여러 경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성배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는 대가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같은 고가의 명품을 받아 김건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원은 특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재판정에서 공개되는 녹취와 동선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훨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통화는 그 가운데서도 중진 정치인이 직접 발을 담근 장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큽니다. 그럼에도 나경원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나경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을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열거하는 것 자체가 금품 수수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는 것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 편향 언론이 반복하는 거짓 여론 조작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서도 쟁점은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금품 수수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어느 경로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둘째, 통일교 행사와 윤석열 일정 조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는 녹음 파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별개의 논쟁이지만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과 특검을 공격하기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지금 나경원이 하고 있는 일은 이 두 충의를 모두 섞어버린 뒤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통째로 정치 공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태도의 차이는 여기서 클수록 선명해집니다. 전재수 장관은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논란 자체가 해양수산부와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도 본인과 정부를 분리해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경원은 통일교 연루 의혹, 내란의 밤행적,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태는커녕 오히려 더 극단적인 언행으로 논란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나경원은 국회 주변까지 왔다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나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후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이 장면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윤석열이 당시에 직접 나경원에게 전화를 했고 통일교와의 일정 조정, 극우 집회 참여, 윤석열 면회 등과 이어지는 행적을 놓고 보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경원은 한 번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통일교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온 여러 의혹들을 관통합니다. 아들, 딸 특혜 논란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입시와 연구실, 대회 수상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경원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해 사건을 어떻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증언 역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경원 일가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이처럼 쌓여온 의혹과 특혜의 구조를 반영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정치인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의혹은 의혹대로, 책임은 책임대로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최소한 그 과정에서 공직과 기관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리를 내려놓거나 스스로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 다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경우 정치인은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자처합니다. 비판과 의혹 제기를 모두 공작, 허위사실, 정략적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소송과 고발로 입을 막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재수 장관은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경원은 두 번째 길을 택해왔습니다. 통일교와 소위 극우 세력 내란과 계엄,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특검과 국수본 수사를 있는 그대로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특검, 언론을 싸잡아 공격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사람들과 나를 함께 묶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그의 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프레임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수사의 결과와 별개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행동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평가를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전재수 장관은 그 최소 기준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그 기준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내란, 극우 정치와 연루된 이 거대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지금이라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진영에 서 있던 통일교와 금품, 계엄과 국회 이탈, 특혜와 청탁에 얽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에 나경원의 이름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